역사상 가장 위대한 야망가 중 한 명인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리고 그를 전설로 만든 8년간의 기록. 유럽의 지도를 영원히 바꿔버린 갈리아 전쟁의 서사시를 시작합니다. 기원전 1세기 로마 공화정은 극심한 혼란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암투가 난무하던 시기, 야심만만했던 중년의 정치인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거대한 승전보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그는 엄청난 빚에 허덕이고 있었고 정적들을 압도할 군사적 업적과 막대한 전리품이 절실했죠. 그의 눈에 들어온 곳은 바로 북방의 거대한 미개척지 갈리아였습니다. 오늘날의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일대를 아우르는 이 땅은 수많은 부족으로 나뉘어 있었고 로마인들에게는 두려움과 기회의 대상이었습니다. 전쟁의 서막은 기원전 58년 헬베티족의 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스위스 지역에 살던 헬베티족이 게르만족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부족 전체를 이끌고 서쪽으로 이주를 결정한 것입니다. 카이사르는 이를 절호의 기회로 포착했습니다. 그는 로마 속주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들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비브락테 전투에서 카이사르는 로마 군단의 정교한 조직력과 공성 전술을 선보이며 헬베티족을 압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전이 아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내심 갈리아 전역을 로마의 소나기에 넣겠다는 장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해 말 카이사르는 또 다른 위협인 게르만족의 수장 아리오비스투스와 맞붙었습니다. 라인강을 넘어 갈리아를 잠식하던 게르만족을 몰아낸 이 전투를 통해 카이사르는 갈리아인들에게 로마는 수호자인가 아니면 새로운 정복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첫 해의 눈부신 성공은 카이사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57년 전쟁의 불길은 북부 갈리아, 오늘날의 벨기에 지역인 벨가의 연맹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벨가이인들은 갈리아 내에서도 가장 용맹하기로 소문난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네르비족과의 사브리스 전투는 카이사르가 목숨을 잃을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네르비족은 로마군이 진영을 구축하던 틈을 타 기습을 감행했고 로마군은 유례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직접 방패를 들고 최전선에 나서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사령관이 직접 칼을 들고 싸우는 모습에 고무된 로마군은 전열을 가다듬어 대역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로 북부 갈리아의 주도권 역시 로마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카이사르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리아를 넘어 로마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도전했습니다. 기원전 55년과 54년,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도버 해협을 건너 브리타니아 오늘날의 영국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비록 완전한 정복에는 실패했지만 이는 로마인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끝이라 믿었던 바다 너머를 탐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카이사르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또한 그는 라인강에 단 10일 만에 거대한 목조 다리를 건설하여 게르만족의 본거지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행보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로마 시민들을 향한 고도의 정치적 퍼포먼스였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이면에는 반항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가혹한 수탈과 겨울철 군량 징발은 갈리아인들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기원전 54년 겨울, 에브로네스족의 수장 암비오릭스는 교묘한 함정으로 로마의 15개 코호트 약 1개 반 군단을 전멸시켰습니다. 카이사르에게는 뼈아픈 타격이었고 이는 갈리아 전역에 로마도 무너질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카이사르는 즉각적이고 잔혹한 보복으로 응수했습니다. 그는 에브로네스족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정도로 철저히 파괴하며 공포를 통한 통치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52년 갈리아 전쟁의 클라이맥스이자 최후의 결전이 다가옵니다. 흩어져 있던 갈리아 부족들을 하나로 묶은 불세출의 영웅 아르베르니족의 젊은 추장 베르생제토릭스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로마군의 강점이 보급에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청야 전술을 펼쳤습니다. 자신의 마을과 곡식 저장고를 스스로 불태우며 로마군을 굶주림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게르고비아 전투에서 카이사르는 생애 처음으로 뼈아픈 패배를 맛보며 퇴각해야 했습니다. 갈리아 전역은 축제 분위기였고 로마의 지배는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주하는 베르생제토릭스를 추격하여 알레시아라는 언덕 요새에 가두었습니다. 여기서 카이사르는 전쟁 사상 유례없는 기적적인 공성 전술을 선보입니다. 요새를 둘러싸는 18km의 포위망 내벽을 구축한 것도 모자라 외부에서 올 갈리아 지원군을 막기 위해 그 뒤편에 또 다른 21km의 방어벽 외벽을 쌓은 것입니다. 즉 로마군은 안쪽의 적을 가두고 바깥쪽의 적과 맞서 싸우는 기막힌 구조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알레시아 전투는 처절했습니다. 8만 명의 요새 안 군대와 25만 명에 달하는 갈리아 연합군이 로마군을 안팎에서 협공했습니다. 로마군은 굶주림과 압도적인 수적 열세 속에서도 카이사르의 지휘 아래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버텨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카이사르는 붉은 망토를 휘날리며 직접 기병대를 이끌고 적의 허를 찔렀습니다. 결국 갈리아 연합군은 무너졌고 베르생제토릭스는 동족을 구하기 위해 화려한 갑옷을 입고 카이사르 앞에 나타나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으로 갈리아의 저항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8년간의 갈리아 전쟁은 로마에 막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카이사르는 이 전쟁을 통해 백전노장의 정예 군단을 손에 넣었고 전리품으로 얻은 막대한 부로 정적들을 매수하거나 민심을 샀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직접 저술한 갈리아 전기는 단순한 전쟁 기록을 넘어 자신을 위대한 영웅으로 묘사한 최고의 선전 도구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매일같이 전해지는 카이사르의 승전보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거대한 성공은 로마 원로원과 그의 동료였던 폼페이우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원로원은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해산하고 맨몸으로 로마로 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기원전 49년 1월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쟁을 통해 단련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강 앞에 섰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유명한 말과 함께 말입니다. 갈리아 전쟁에서 얻은 힘은 이제 로마 내전을 향한 칼날이 되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갈리아 전쟁은 유럽 문명의 물길을 돌린 사건이었습니다. 정복된 갈리아는 빠르게 로마화되었습니다. 라틴어가 전파되었고 로마의 법과 도로, 도시 설계가 이식되었습니다. 이는 훗날 프랑스라는 국가의 기틀이 되었으며 지중해에 머물렀던 로마의 문명이 유럽 내륙으로 깊숙이 침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복자였지만 동시에 서구 유럽의 지평을 넓힌 창조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갈리아 전쟁을 보며 한 개인의 야망이 어떻게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굴리는지 목격합니다. 카이사르의 치밀한 전략, 로마 병사들의 강철 같은 군기, 그리고 베르생제토릭스의 비극적인 용기가 뒤섞인 이 8년간의 드라마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승자는 역사를 기록하고 패자는 전설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흔적은 오늘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유럽이라는 땅 위에 여전히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너기 전 갈리아의 들판에서 보냈던 그 치열했던 시간들. 그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훗날 탄생할 거대 제국 로마의 기초 체력이 되었고 카이사르라는 인물을 불멸의 존재로 만든 위대한 서사시였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가 세운 전략과 결단력은 오늘날까지도 리더십과 전략의 교과서로 읽히고 있습니다.